여러분 그 산타페 많이 궁금해 하셔서요. 지금 아침 출근길에 차가 막히는 시간이라서 잠깐 라이브를 해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신형 산타페 장기 시승을 좀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어떻게 풀어드릴까,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신형 산타페 질문이 너무 많이 줬어.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만드는데도 사실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새벽에 이제 야간 시승기를 마치고 와서 여러분이 궁금했던 거 좀 풀어드렸는데, 이게 다 맞나 싶기도 하고 부족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타는 차량은 가솔린 2.5 터보 차량입니다. 현재 시승차들을 포함해서 이륜까지가 아마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차량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고되는 차량들은 가솔린 기준으로 4륜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디지털 센터 밀러 질문 잘 주셨어요. 쓸만합니다. 근데 저도 뭐 이 기능을, 요 위에 있는 요 기능이잖아요, 디지털 센터 미러의 기능을 예전에 이제 트래버스 차량에서 처음 사용해보고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할 때 요 부분을 눌러서 앞뒤로 이동하게 되는데 지연이 있다고 하시는데 지연이 아니고요, 요 거리가, 그러니까 조절하는 거리의 어떤 텀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생소한 부분은 지금 이 디지털 미러의 카메라는 뒤에 있죠. 뒤에 이제 에어 스포일러 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화각 자체가 굉장히 가깝게 보인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쉽게 제가 표현을 드리면, 카메라 하시는 분들 보면 뭐 광각 렌즈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각 렌즈와 표준 렌즈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서 봤던 룸미러는 그냥 그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밖에 있는 건 광각이라서 정말 많이 커 보여요.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짐을 가득 실었을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좋죠. 키보드에 양쪽에 이렇게 앰비언트 H자 켜 있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송풍구 있고 클러스터 밑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앰비언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양쪽 부분에 있는 앰비언트가 꺼지냐, 이 질문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어저께 밤에 해봤더니 보통 뭐 시동을 켜고 나서는 옆에 있는 것도 세로죠. 세로 형태의 앰비언트도 당연히 들어왔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로 진입하게 되면 이 옆에 있는 세로 앰비언트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해 달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HUD요. HUD는 좋습니다. 뭐 신형 그랜저와 동일하고요. 저는 이 HUD를 사용할 때마다 깜짝 놀라죠.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나오고요. 국산차의 편의상 자체는 너무 뛰어납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께 2열 릴렉스 시트가 편하냐? 릴렉스 시트는 제 기준이라면 2열 충분히 편하고요. 1열 동승석, 조수석 쪽이라고 표현하죠. 이쪽 편합니다. 릴렉션 시트가 이번에 산타페 운전자 쪽에도 적용이 되었죠. 운전석이죠. 좋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고요, 너무 중간중간에 피곤해서 뭐 쉼터들, 졸음 쉼터 같은 곳에서 쉰다,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쉬시는 분들에게 이 릴렉션 시트는 정말로 꿀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장거리를 보통 이동하는 패턴 자체가 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서울에서 짧게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주말 정도가 됐을 때 이 그 뭐 한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릴렉션 시트가 편할까요?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익스텐션 시트라고 했죠. 시트 앞쪽 허벅지 아래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는 그 시트 기능이 있었어요. 산타페나 소렌토에도. 둘 중에 어떤 게 편할까요? 저는 익스텐션 시트가 좀 사라진 게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릴렉션 시트가 좋은 건 아는데, 릴렉션 시트는 동승석 쪽 한 곳만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 같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동해서 앉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양쪽 다 적용되다 보니까 아쉽게도 익스텐션 시트의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 부분이 섭섭할 것 같아요. 잠깐만 야간에 보니까 이 브라운 시트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2열의 열선 통풍, 열선은 당연히 5열 시트는 당연히 제공하고요. 통풍 시트요, 그건 아니죠. 그건 팰리세이드에만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반대로
저는 2열에 전동 시트가 제공돼서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 GV80을 한번 회사차로 구입하려고 체크했을 때 2열 전동 시트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전동 시트요, 좀 아셔야 돼요. 전동 시트에서 단순히 뭐 앞뒤로 이동한다, 아니면 등의 리클라이닝이 이렇게 뒤로 젖혀진다, 이런 전동 시트의 기능만 가지고는 전동 시트를 선택할 이유는 제 생각이지만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동 시트에서는 뭐 리클라인 기능이나 앞으로 전진 후진 이런 기능들은 당연히 제공하는데, 우리 시트, 그러니까 다리 허벅지 아래 부분을 높여주는 기능 있잖아요. 이 기능이 정말 전동 시트에서는 중요해요. 그런데 2열 전동 시트의 기능에서만 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의 경우 컴포트 시트에 이 전동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꼭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놀란 이유는 이 기능이, 그러니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신형 산타페 2열에 전동 시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랐다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신형 산타페 상품성만 보면은 정말 부족함이 없고요. 제가 꼼꼼하게 뭐 다양한 차량들을 타보지 않습니까? 타보고 또 저도 이제 패밀리 가족을 뭐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2열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꼼꼼히 해봤는데 정말 이 정도 가격대에 상품성만큼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신형 산타페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산타페가 이제 3세대 플랫폼인데요. 제가 꼼꼼히 체크해 보니까 서스펜션 쪽이 달라졌고요. 서스펜션과 연결되는 제일 중요한 바퀴 부분, 그리고 이 바퀴 부분들은 서브 프레임 쪽이 연결이 되고요. 로어암, 어퍼암, 그리고 뭐 타이로드 같은 부품들을 통해서 이 안정적인 이제 주행 성능을 내게 되는데요. 기존의 산타페, 그리고 기존의 중형차, 특히 중형 SUV 같은 경우는 정보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롤링 없는 차 없어요. 저희 회사차도 이제 X5가 있는데, 이 X5라고 해서 롤링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들도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쓰리느냐. 그리고 뭐 적당한 롤링은 저는 편한 느낌인데, 이 불안감을 만드는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신형 산타페 같은 경우는 롤링 자체가 많이 여러분들이 문의하셨던 팰리세이드보다 한결 좋습니다. 2열 승차감은 그냥 적당하다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좋아진 점이 있다면 승차감이 뭐 달리고 충격, 소음 모두 포함되는데, 2열의 리어 팬더 쪽에 그 소음 자체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포티지급 차량이나 투싼만 해도 2열 팬더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신형 산타페에서 2열 팬더 쪽의 소음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승차감은 제가 여러 번 시승해 봤지만 1열이 가장 좋고요. 2열은 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3열 쪽은 그래도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중형 SUV는 뭐 3열 중심의 차량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신형 산타페에서는 뭐 캠핑이나 차박 등을 고려해서 3열의 헤드룸, 그리고 폭 자체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3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1열이 가장 승차감이 좋고 2열이 좋고, 그리고 3열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하이브리드, 이 승차감 미리 말씀드리면 김 빠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승차감이 지금 가솔린 차량이 있고, 가솔린에는 2륜과 4륜 차량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곧 한 10월 정도에 나온다고 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습니다. 승차감은 어떤 차량이 가장 좋을까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저 역시도 모르죠. 안 타봤는데. 그런데 당연하겠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승차감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차량은 이제 전륜 차량이잖아요. 내연기관에서 2륜과 4륜 차량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 4륜 차량을 구입하라고 채널에서는 말씀드리고 있고, 또 뭐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슨 4륜이 필요해, 그냥 2륜이면 충분해, 이런 어떤 의견들을 주시고 계세요. 뭐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4륜을 구입하시라는 첫 번째 이유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거 고민 많으시죠? 질문이 많아서 이게 두 번째로 질문이 많았어요. 4륜과 2륜 중에서 채널에서 4륜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승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제 채널의 시승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시승기를 보셨을 것 같은데,
시승기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셨죠. 초기 가속력 또는 특정 구간에서 충분한 힘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타고 있는 가솔린 터보 2.5 차량만 해도 281마력을 제공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륜에서 여러분, 뭐 전륜에서 뭐 한계치가 300마력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이유가 변속기가 그만큼 못 받쳐줍니다. 변속기에 부하가 걸리면 결국 뭐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죠? 안전성 맞아요. 안전성도 맞는 말이고요. 폭의 이 281마력을 바퀴 앞에 이륜 구동이면 앞에 바퀴 두 개에다 다 전달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냥 편의상 50대 50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281마력을 전륜에서 출발할 때 그걸 다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출발이 될까요? 첫 번째, 차가 막 요동을 치겠죠. 그리고 차는 차와 앞바퀴 두 개 사이에는 엔진이 있고 변속기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길이가 아니잖아요. 한쪽으로 쏠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발생되는 현상을 토크 스티어라고 하죠. 토크 스티어가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풀악셀 한번 치시고요. 그리고 출발해 보셨을 때 차가 정상적으로 가는 뭐 예를 들어서 200마력 미만의 차량들은 별로 토크 스티어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이상의 차량들은 어느 쪽으로 기뚱하고요,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조사는 이륜 차량의 구동력을 좀 제한해 놓은 거예요. 구동력을 제한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초기 출발 시나 필요할 때 못 쓰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안한 상황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구동력에 대해서 시스템이 제한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사륜을 추천드리는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두 개의 바퀴에 50대 50의 구동력을 보냈다고 한다면 네 개의 바퀴는 어떻게 됩니까? 이론상 25, 25, 25, 25 또는 뭐 30, 30, 20,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초기 출발 시에 안정적인 접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결과부터 알려드릴게요. 제로백은 이륜이 빠른가요? 사륜이 빠른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로백이 이륜이 빠릅니까? 사륜이 빠릅니까? 사륜이 빠르죠. 사륜이 뭐 0. 몇 초부터 또는 1초 이상 빠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이유는 네 바퀴의 안정적인 접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사륜 시스템이고요. 이륜은 뭐 급출발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토크 스티어나 뭐 휠스핀 등의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급한 언덕들, 막 급경사의 언덕들 가면 끼익 소리 나잖아요. 그런 이유도 사실 구동력 제어 부분들에 약간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륜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륜은 무조건 사륜이다 이건 아니고요. 소형차 같은 경우는 2륜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중형급 아니면 2.0 이상의 차량 아니면 200마력, 200마력 후반, 중후반의 차량들에서는 사륜을 선택하시면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본질적인 힘까지 쭉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UV 하면 사륜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2.5 차량들이라면 사륜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거 제가 추천해 드리지 않아도 소형 차량을 제외한다면 중형급에서는 어떤 절반 이상, 그리고 대형급에서는 70% 이상, 그리고 뭐 제네시스와 같은 차량에서는 거의 뭐 사륜을 선택밖에 없는 것이죠. 알아서 선택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거 외에도 굳이 뭐 악천후에 눈, 비 이런 상황 말고요. 이런 데는 당연히 사륜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뭐 급코너링 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도요, 회전 반경 자체가 더 적어요, 사륜 자체가. 그리고 승차감, 1년 승차감 좀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시승차로 나와 있는 게 대부분 21인치입니다. 근데 21인치에서 좀 단단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부드럽다, 뭐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현재 내가 자주 타는 차량을 기준으로 뭐 리뷰어들, 유튜버들, 기자단 분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기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이해를 좀 쉽게 좀 설명드릴게요. 21인치 타이어가 가장 크고요. 사실 이 중형급의 21인치는 정말 큰 타이어거든요. 그런데 단단하면서 적당히 부드럽습니다. 참 웃기죠. 뭐 단단하면 단단한 거고,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거지 뭐가 단단하면서 부드러워. 이 단단함은 이제 플랫폼과 연결된 하체 부품들의 성향에 있어서 좀 단단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부품들을 연결하는 뭐 고무 부시,
특히 하이드로 부시와 같은 역할들이 좀 단단한 성향, 그리고 안에 유체가 흐르기 때문에 이걸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과 함께 주행 성능의 좀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좀 적당히 단단하면서 부드러운 성향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던 대부분의 시승기 한 99%는 21인치예요. 근데 이게 20인치도 있고 뭐 18인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승차감은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 18인치 정도가 됐을 때 승차감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21인치의 차량에서도 승차감이 뭐 나쁘다, 아주 불편하다,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승차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디오 부분도 좋아졌는데요. 최근에 뭐 그랜저를 시작으로 해서 보스 오디오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뭐 적당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DCT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건 논쟁의 여부가 있는데, 저는 자동 변속기를 선호한다. DCT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DCT 테스트 어저께도 많이 해봤는데 울컥거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DCT 정말 좋아졌구나. 습식과 함께 스트레스 부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울컥거리는 것보다는 이게 약간 슬립 현상이 일어나는 이 부분이 싫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거의 없었습니다. 8단인데 왜 DCT를 넣냐? 성능 좋고 연비 효율 좋고 해서 넣었어요. 근데 DCT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어에 이 디스크의 어떤 그 수명 자체가 한 10만 정도 전후로 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이용하다가 교체 시기가 되면 비용도 발생되고 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왜냐면 자동 변속기는 이런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왜 8단 자동 변속기를 선호하느냐? 예전에는 자동 변속기의 효율 자체가 워낙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8단 자동 변속기도 효율이 끝판왕이 됐어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이라면 8단 변속기와 DCT 등 더 이상 효율을 크게 뭐 나누지 않을 정도까지 기술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편한 자동 8단 변속기가 이 중형급 차량에도 뭐 적용되겠죠. 최근 소형급 차량도 모두 8단 변속기가 적용되었고 준중형까지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은 중형이 될 것 같습니다. 썬루프요. 썬루프는 추천합니다. 자주 사용 안 해요. 그래도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한 번씩 열었을 때, 가끔이라도 사용한다 이런 분들 썬루프 하세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침에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니까 재밌네요. 그래도 여러분 친구처럼 또 지인처럼.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연비 체크. 연비는 뭐 그냥 공인 연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5 가솔린 터보잖아요. 아무래도 좀 연비가 뭐 고속도로 연비 같은 경우는 좀 잘 나왔던 것 같고요. 10km 이상을 꾸준히 보여줬고요. 테스트 기간이라도 한 8km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 기간에서는 좀 험한 운전, 그리고 뭐 언덕 같은 가속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연비는 이거보다 좀 높아지겠죠. 이번 신형 산타페는 저는 1세대 산타페를 본 것처럼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산타페 살만한가요? 산타페 살만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차를 사야 된다면 고민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오전에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더 즐거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이렇게 켜봤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니 어떻게 이 행복하지 않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또 저는 새로운 신차 소식과 함께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 좀 궁금하신 거, 그리고 또 남들이 잘 알려주시지 않으신 거, 이런 거 저랑 같이 하나씩 풀어보시죠.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 채널에 지금 산타페 영상도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늦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나가셔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거 보고 구독 팍 이제 연결 끊어지면 제가 마지막 끊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안녕히 가세요. 또 보고 싶어요.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